예, 안녕하세요. 준조입니다. 최근에 현행 50mm 주미크론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50mm 주미크론에 대해서 세대별로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고 현행 50크론을 과연 살만한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려 그래요. 일단은 세대별로 잠깐 특징들을 조금 짚어봐야 현행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보이시는 게 가장 유명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50mm 주미크론의 1세대 리지드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리지드는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침동 크론이고, 그리고 1세대 전기형 리지드, 그리고 후기형 리지드. 보통 이 후기형 리지드를 가장 예쁘다고 많이 하시죠. 1953년도부터 68년도까지 15년 동안 생산이 되면서 최단 거리가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최단 거리가 1m라는 단점이 제가 꼽는 유일한 단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고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침동크로는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가격이 좀 낮고, 반대로 이 후기형 리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외관 때문인지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관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100만 원 후반대부터 뭐 3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는 300g이 좀 안 되는 1세대였고, 이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후반을 오면서 라이카가 엄청 밀리잖아요. 이제 SLR이 떠오르고 니콘, 뭐 캐논 이런 회사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라이카가 쇠락을 걷기 시작합니다. 쇠락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 코스트를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요 시대에 나오는 70년대 초반 때 나오는 애들이 지금 보시는 게 2세대인데, 2세대 주미크론 50mm인데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 같은 다운그레이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2세대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요 렌즈 아랫부분에 마운트되는 부분이 이렇게 금속 광택이 탁 보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2세대, 1세대랑의 큰 차이죠. 하고 색상은 이 검정뿐이에요. 그래서 2세대가 물론 리지드 전 앞에 보여드렸던 리지드랑 광학 구조도 바뀝니다. 광학 구조도 5군 6매로 바뀌고요. 이게 4군 6매라고 해외 어느 유명한 리뷰어가 써놓기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거는 5군 6매가 맞을 겁니다. 5군 6매인 이 2세대가 데려오면서 최소 초점 거리가 줄었죠. 0.7m, 70cm로 줄었고, 광학 성능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시절의 제품들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써보진 못했고 다른 분들의 리뷰를 봤을 때는 사실 리지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외형적이란 것이랄까, 이런 게 사실 매물이 많지가 않아서 중고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100만 원 초반대에서 아마 구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생산이 돼서 78년도 정도까지 되면서 이제 3세대로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대는 한국 기준이에요. 해외에서는 DR을 2세대로 보고 얘를 3세대로 보기로 하는데, 저는 침동, 리지드, DR 다 1세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게 2세대. 그 3세대에 오면서는 1979년도부터 요 디자인은 94년도까지 생산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3세대에 오면서 2세대랑 광학 구조가 바뀌어요. 2세대가 5군 6매였는데 요 3세대부터는 4군 6매로 바뀌었습니다. 4군 6매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운그레이드냐? 아니, 오히려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광학적인 성능은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고, 지금 보시다시피 색상은 실버도 있고 검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검정색이 많은 것 같아요. 중고 시장에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시절의 렌즈들이 상당히 가벼워지면서 이게 200g이 조금 안 될 거예요. 한 195g 정도에서 엄청 가벼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디자인 이렇게 약간 탑을 쌓는 디자인처럼 생겼죠. 요 외형에 후드를 따로 꼈어야 돼요. 4근육매. 그래서 요 동일한 광학 구조의 이 외형, 이 후드 구조만 바뀐 게 바로 4세대고 이 4세대가 지금의 현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요렇게 생긴 3세대가 1979년도부터 생산이 됐거든요. 그 광학 구조 외형은 바뀌었지만 이 광학 구조는 동일하게 아직까지도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49년에 됐던 4군 6매니까 거의 40 몇 년, 40년을 넘게 지금 동일한 광학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인제 4세대가 끝났고 주미크론 50mm는 단종이 된 거고 아예 인제 제품이 사라진 거고 그 자리를 라이카에서 아포 주미크론만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포랑 이 아포 주미크론이랑 이 4세대 주미크론, 현행 주미크론은 광학 구조도 다르고 추구하는 성향도 다르고 가격대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 라이카에서 과연 이 현행 일반 50mm 주미크론은 끝난 거냐?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사파리 버전에 그 같이 나왔던 주미크론이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주력은 아니죠. 주력은 아니지만 분명히 라이카에서는 50mm 주미크론 일반형은 이 현행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검정색은 제가 워낙 싫어하죠. 저 특히 노란색 레터링을 워낙 싫어하는데 이 검정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검정색은 알루미늄이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한 240g 정도 되고요. 이 동일한 현행에 이 황동으로 제작된 것도 있어요. 황동에다가 실버 크롬을 입혀서 얘 같은 경우 뭐 무게가 340g, 100g 정도 더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실버가 훨씬 더 예쁘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제 이 후드가 일체형인 게 이번 4세대의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외형적인 측면에서 인제 후드가 일체형이 되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후드가 표 나옵니다. 그래서 표 나와서 어 저는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포같이 돌려서 나오는 후드는 되게 예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뺐을 때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잘 못하겠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인제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검정색 알루미늄에 검정 아노다이즈한 것도 있고 황동의 실버도 있고 그리고 그 티타늄 코팅도 있습니다. 티타늄 코팅도 있고요. 근데 사실 4세대 이 현행에서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하다 그럴까요? 가장 얼굴마담은 얘죠. 그 50 주년. 인제 50 주년 이 주미크론 50 주년을 기념을 해서 500 대인가요? 500 대를 만들었던 이게 가장 예쁘고 간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형 디자인은 역시 1세대 후기형 리지드의 모양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외형은 그런데 내부 안의 광학 구조는 현행 4세대 광학 구조랑 동일한 4군 6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0주년 크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번을 샀다가 팔았는데 되게 가슴 아프죠. 왜냐면은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제가 팔았던 가격의 두 배더라고요. 저는 300만 원에 팔았었는데 지금 뭐 6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는데 광학 구조는 동일해요. 현행이랑 동일하고 요 디자인만 바뀐 거 그리고 코팅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상당히 올라 버렸어요. 제가 이걸 팔 때는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팔고 난 뒤로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리지드를 따라는 했지만 이제 리지드는 무한대 락이 있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거는 빠졌고 요 부분이 역시 후기형 리지드라서 요 부분이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행이랑 되게 같아요. 현행 광학 구조도 같은데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아직도 일본 라이카에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카에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형 요 제품 같은 경우가 검정색이 한 3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가격은 200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왜 이 50주년을 두 번이나 가지고 있었으면서 팔았느냐? 결과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일단은 선명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게 뭐 1세대 리지드나 2, 3세대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4, 50년 동안 광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현행 50mm 크로는 이 해상도나 선명도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 흑백에서만 보셔도 가운데 부분을 보면 되게 날카롭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비구면 렌즈가 사용되기 전이지만 충분히 선명도가 높은 해상도가 높은 렌즈를 결과물을 만들어는 주고요. 근데 이게 근데 요런 사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틀릴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어떤 경험의 개체 차이일 수도 있고 제 그냥 경험에 의한 거라서 이게 어 절대 어 뭐 이게 정답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진을 제가 가져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뒷부분 보케 때문에 그래요. 제 눈에는 보케가 좀 산만해요. 산만하고 이게 디지털 이게 M9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기억하고요. 이거 역시 이제 보케 때문에 가져왔는데 이 주변부를 보시게 되면 보케가 깔끔하게 정리된다기보다는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들고요. 특히 이 현행 50mm 크론을 제가 필름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예쁘긴 예쁩니다. 예쁘긴 예쁜데 이 원형 마크들이 다 보이고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50mm 크론을 구매하시려는 분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단어가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되게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까 봐 죄송하지만 그냥 뭐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50mm 크론을 사용했을 때 보케의 느낌은 저한테는 지글거림이었어요. 되게 지글지글거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특히 뭐 요런 것도 특히 뒷부분 보시면 약간 깨끗하다는 느낌보다는 지글지글거린다는 느낌이 많아서 저는 이 보케 때문에 결국에는 50mm 4세대를 팔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1세대도 분명히 보케가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뭐 팔매도 그렇고 리즈도 그렇고 1세대 애들이 보케가 약간 거친 맛이 있어요. 특히 침동 크롬 같은 경우에 써보면 되게 거칠거든요, 보케가. 그래서 흑백에서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그 거친 맛이. 그러니까 흑백에서 콘트라스트가 되게 높은 흑백을 찍었을 때 뒤에 보케들이 거친 맛이 있으면서 오히려 매력적으로 됐는데 그래도 그게 조화로웠던 게 뭐냐면 해상도가 지금 현행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비구면을 쓰기 전 4세대 애들이죠. 지금 현행 같은 경우 이 현행 50mm 크론에 해당되는 프리 아스페리칼이라고 불리는 이 비구면 렌즈가 쓰이기 전에 애들이 요런 특징을 갖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해상도는 끌어올렸어요. 렌즈의 제작 기술이 발달되면서 해상도는 상당히 끌어올렸는데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보케에 약간 정리가 안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는 확 올라졌는데 뒤에 보케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제 눈에는 그게 좀 지저분하다 그럴까? 약간 너무 까칠까칠 지글지글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35mm 4세대 그 킹 오브 보케라고 불리잖아요. 보케의 왕이라고 불리는. 근데 저는 걔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녀석도 역시 가지고 있었지만 동일한 이유로 보케의 왕이라고 유명한 렌즈였는데 저는 보케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50mm 크론 4세대 뭐 결국에는 40년 동안 동일한 광학 구조를 사용해 오면서 지금까지 현행이 돼 버린 이 녀석 역시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4세대 35mm를 보케의 왕, 킹 오브 보케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어떤 분들이 이걸 되게 매력적이고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35mm 4세대도 그렇고 이 50mm 크론 현행도 그렇고 저한테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보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매력이다. 그래서 4세대 35mm 크론도 나는 좋다. 정말 그거는 킹 오브 보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50mm 크론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 돼 있고 중고 가격도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뭐 아포는 약간 얘네들과는 리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신품 가격이 1,000만 원 넘고 중고 가격도 800만 원 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것 같고 1세대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밸런스 있는 결과물 그리고 2세대는 가격이 정말 정말 싸지만 결과물도 나쁘지는 않은데 2세대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외면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만듦새예요. 이 빌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좀 외면을 대고 3세대, 4세대는 사실 외형만 바뀌었지 광학 구조는 완전 동일하고 그리고 지금도 구매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제 2세대 때의 광학 구조 그리고 3, 4세대의 광학 구조를 같이 했는데 결론을 짓자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4세대 이 현행 주미크론을 구입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일단 신품 가격은 370이고 중고가 200 정도 해요. 그쵸? 그래서 나는 뭐 주미룩스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쪼끔이라도 좀 저렴한 렌즈를 써야 돼서 나는 이 200만 원 정도의 중고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리즈드도 저는 그 정도에서 가격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침동 크론도 되게 괜찮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기형 리지드도 더 좋아하는데 그래도 가격이 더 쌀 거예요. 그래서 중고 가격만 보신다면 사실 가격 때문이라면 저는 오히려 1세대를 추천을 드리고요. 2세대는 결과물은 좋은데 빌드 퀄리티 만듦새 때문에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3세대도 사실 뭐 중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오히려 가볍죠. 오히려 가볍죠. 같은 검정색이라는 기준 하에서는 240g 대비 근 50g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한테는 가격 때문이라면 아예 3세대가 더 가벼우니까 더 좋지 않으신가요? 라고 아니면은 거의 비슷한 가격에 리지드를 사는 게 낫지 않으신가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다른 비라이카로 가게 되면 되게 쟁쟁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렌즈인데요. 뭐냐면은 컨탁스의 G45 렌즈를 중국 펀리드라는 회사에서 M 마운트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는 G45 렌즈고 이 외형은 상당히 예쁩니다. 제가 이 검정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너무 예뻐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저는 웬만하면 중국 그런 카피 이런 거를 안 쓰고 싶었는데도 얘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블랙 크롬이고 실버 크롬으로 돼 있는데 둘 다 황동으로 제작돼 있고요. 얘가 130만 원 정도 해요. 130만 원 정도 하고 크기도 리지드보다 짧고 리지드처럼 생기면서 밸런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저는 사실 G45 렌즈가 아포 빼고는 이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이 비구면 렌즈를 사용한 50mm 렌즈 중에서는 콘탁스 G45 렌즈 저는 최고로 꼽거든요. 그래서 130만 원이면 라이카라는 것만 포기한다면 얘네들도 있어요. 실버도 있고 블랙크롬도 있고 오히려. 그리고 현행으로 가신다면 이 녹턴
보이그랜드에서 나온 이번 녹턴 2가 정말 좋습니다. 결과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1.5죠. 1.5 밝기도 한 스탑 밝아지면서 가격도 100만 원대 초반 그리고 가볍고요. 이것도 200g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볍고 해서 사실 굳이 지금 이 현행 4세대 주미크론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굳이 한다면 50주년 모델. 얘는 너무 이쁘니까요. 이쁘고 투자 가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일반형으로서 4세대 차라리 저 같으면 더 가벼운 3세대라든지 아니면은 리지드 또는 1세대 또는 뭐 라이카만 안 하신다면 G45라든지 녹턴 이쪽으로 더 저는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말씀이 아니었기를 바라고요. 이건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분명히 제가 모르는 이 4세대의 매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4세대가 만들어주는 상당히 좋은 해상도와 선명도 거기에 포함 나타나는 구면 렌즈를 사용한 이 복회 그걸 또 매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